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조금 휘청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 증시 오늘이 어떨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거 괜히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상승이죠. 삼성전자가 이 시작하기 직전에 20만 전자 기록이 됐고요. SK하이닉스의 100만 닉스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코스피 오늘 안에도 6,000포인트 경신이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오늘 장 마감까지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질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제약바이오와 함께 2차 전지주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중에서도 셀 3사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선물지수까지 정말 885포인트. 저는 이 이게 무슨 숫자가 일인가요?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항상 지난해인가요? 시황중계 한창 했을 때 네. 300 얼마 했던 기억이 저는 나른나른거리는데 885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초강력 울트라 우리 시장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종목 고민은 많으실 겁니다. 네. 종목 진단 오늘 랭킹쇼에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은 두 가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252-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한 번에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볼게요. 아마 지금 축포를 터뜨리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수호님께서 LG화학 바로 종목 진단 남겨주셨고요. 네. 다쪼아님, 눈 온다. 쌓이지 마라. 지금 좀 중부지방 곳곳에 네. 눈이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충청도에 폭설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거 방송 끝나고 집에 한번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어둑어둑하죠? 비가 약간 내리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눈이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히 사고 날까 봐 걱정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은님, 수지의 거 보고 싶었대요. 안녕하세요. 뿌잉뿌잉 얼굴이 네. 더 이뻐져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컨디션 괜찮나요? 저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네. 역시 휴가를 잘 다녀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컨디션 충전하고 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웜러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신규 매수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는군요. 좋은 날님의 전고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이진님의 HPSP 눈에 띕니다. 오늘도 예. 급락하고 있는데 대응을 맞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남기셨어요. 그렇죠. 오늘 그 반도체 급등 종목들이 쏟아지는데 이 HPSP가 유난히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걱정이 묻어 나오고 있고요. 네. 김지연님, 여기는 포항인데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전국이 좀 흐린 가운데 비나 눈 소식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광주 은비님도 비가 와야 예. 됩니다. 산불 때문에 라고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네. 산불 얘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병주님과 해바라기님 네. 오셨고요. 독수리님도 반갑습니다. 자, 행운의 여신님도 확인이 되는군요. 병주님은 3월의 봄의 시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개나리 수진님. 그래요. 오늘 의상 색을 보고 이렇게 네. 개나리가 떠오르셨나 봐요. 정말 이제 2월도 막바지입니다. 네. 특히나 3월 첫째 주에 또 연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래일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2월 마지막까지도 이 기세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에 증시 폭등. 네. 2월은 사실 한 달 전체적으로 다 빠질 줄 알았더니 이 엄청난 상승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안 보이고요. 3월 증시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네요. 네. 자, 부산에도 비 온다는 선미님의 한마디, 별사탕 올리버님과 로지님, 그리고 카야만님, 경민님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산에도 비가 온다라면서 네. 선미님 남겨주셨고요. 생생대박님도 오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하나하나씩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요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 여사님, 수지앤코 이야기 한 대로 네. 청주라고 하셨는데 펑펑 눈이 온다고 하네요. 네. 제 고향 옥천이 청주 근처이기 때문에 저도 이 고향집에 눈이 좀 많이 내릴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전 또 날씨 예보를 보고 네. 내일부터는 서울은 10도를 웃돌더라고요. 갑자기요? 그래서 벚꽃 피는 거 아닌가라고 오. 싶었는데 오늘 또 충청도 부근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상도, 경남 지방에는
지금 이미 벚꽃이 시작이 됐대요. 정말요? 어제 랭킹쇼 하는 동안에 오. 이 시청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근데 이 벚꽃이 이제 피어나는데 네. 눈이 내려가지고 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후리지아 님도 네. 오셨네요. 피디님 뭐라고요? 이제 필 벚꽃. 이제 필 네. 벚꽃, 이제 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종목 해결책을 피어나게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우리 전문가께서도 황당했는지 한박 웃음을 보여주시네요. 이렇게 벚꽃 얘기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종목은 좀 아무래요. 이 종목으로 가는군요. 근데 이거를 봐야죠. 이렇게 좋은 날에 항상 계속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에도 울상 짓는 분을 저희가 좀 위로해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이진님의 종목이고요. 네. 반도체 HPSP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41,950원이고요. 비중 15%. 지금 급 대응을 어찌해야 할까요? 잉잉 하면서 지금 울고 계신 거죠? 지금 상황 보시죠. HPSP가 잘 가다가 옆으로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훅 밀립니다. 네. 심지어 오늘같이 반도체가 강한 장에서 10% 가까이 급락. 지금 41,000원이니까요. 매수가 조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과연 뭐가 이렇게 문제인 건지, 이대로 HPSP는 추락을 하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대필 전문가님, 참 웃으면서 저희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종목이 갑자기 웃음을 좀 사라지게 만듭니다. HPSP, 이거 무슨 일인가요? 네. 이제 필 벚꽃보다는 이제 필 받을 종목이 좋겠죠. 자, 지금, 이 HPSP 말씀을 드리면, HPSP는 지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요. 뭐 한 2,40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히트, 2025 홀딩스라는데, 여기서 2,40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760만 주를 블록딜로 매각한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겁니다. 자, 최대 주주,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블록딜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예상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상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나온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이게 그러면 이 기업의 미래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쪽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좋아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좋고, 자, 요거 HPSP는 경쟁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없었습니다. 수소 어닐링 장비가. 경쟁사가 거의 없었는데 하나 생기긴 생겼죠. 하나 쪽에서.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벌써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고, 오늘 악재로 작용하는 거는 대주주 이 블록딜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딜 가격이 41,800원이에요. 자, 지금 현재 주가는 41,050원이니까 그 가격보다 이미 아래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15%가 되시네요. 비중이 좀 작다라면 여기서 추가로 또 조정이 있고 그러면 한번 그 자리에서는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15%인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들 블록딜로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오래 가는 재료는 아니에요. 아주 오래 가는 재료는 아니고, 일단 단기 재료라고 보셔야 되는데, 단기간에는 또, 주가 자체가 V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잘 없고요. 한동안 시간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과정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블록딜 가격 아래까지 밀려 내려온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쫓아가면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추가 매수도 비중이 좀 많으셔서 곤란한 상황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HPSP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두들겨 맞고 회복 못할 주식은 아닙니다. 자,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길게 본다라면 여기 48,800원 전 고점 찍은 자리 있죠. 자, 요거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은 필요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간은 필요하니까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그러면 요거 48,600원 요거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러면 뭐 5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을 좀 투자하시고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HPSP였습니다. 블록들 소식과 함께 오늘 반도체가 급등하는데도 급락이 나오고 있는 HPSP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일단은 보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의 주셨던 이진님도 HPSP 너무해 추가 매수할까요? 그쵸. 라고 남기셨어요. 진짜 이 오늘 많으면 많이들 웃고 계실 텐데 이런 날에 소외되면 참 그 얼마나 착잡한 심정일까요? 그렇죠. 아무쪼록 잘 대처하시고 남은 날 동안 앞으로는 크게 웃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이님 오셨는데요. 네. 여긴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오후입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이재필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신 기아차 갖고 계시는데요. 수익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매도 시기와 목표 주가 좀 알고 싶습니다. 진단 좀 부탁드려요. 꼭 하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자, 그리고 다조아님은 전진건설 로봇 지금 매수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 네.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원래 이 정도 증시가 폭발적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팔까 고민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장에 신규 매수 문의가 이렇게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 앞으로 상방으로 보는 분들이 아직도 대다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님도 오셨습니다. 출석 체크 안녕하세요 남겨주셨고요. 별빛님도 저도 아침에 보니까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라고 남기셨어요. 자, 그리고 민병주님, 상큼수지님, 저는 안 상큼한가요? 자, 그리고 카야마 샌드님께서 간포 위가 장기라고, 장기읍 누가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후리자님도 장기읍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장기읍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카야마 식빵님 아니셨나요? 샌드로 바뀌셨네요. 오늘 바뀐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분명히 카야마 식빵님이셨는데 샌드로. 갑자기 샌드로 바꾸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약간 어감을 신경 쓰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게요. 네. 자, 그리고 꽃길님의 알지노믹스, 내사랭님의 신성 ST도 종목 진단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손님의 매수가는 79,0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카카오페이 참 답답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1월 말에는 좀 급등하면서 올라오나 싶었는데 그 뒤로는 다시 또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는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수가보다 아직도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카카오페이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79,000원이면요. 설마 이때 따라잡으셨나요? 이때가 고가가 79,200원이니까 설마 이때는 아니겠죠? 이거 그 전에 사서 좀 물려있던 거 회복이 되려다가 만 걸로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자, 79,000원일 경우 79,000원 수준이면 만약에 이때 매수를 하셨으면 주식 투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한 건데 그걸 따라잡는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되죠. 자, 그래서 아마 이때 사서 그 전에 사서 좀 몰려있던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기대감 1월 달에 급등하고 그랬던 기대감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는 그런 뉴스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갖고 조금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얘기가 조금 이렇게 좀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제도화가 좀 빨리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 제도화가 저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요걸 법제화를 해서 육성을 해야 될 텐데, 자, 이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대상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뭐 그 법제화가 된다라면 또 얼마 계속 또 심심하면 한 번씩 얘기 나올 거고 추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21이평선에서 쭉 지지를 받고 있어요. 22평선이 이렇게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자, 뭐 깼다가도 올라오고 그다음 지지를 계속 이렇게 좀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지지선 근처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거를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요. 요건 그렇게 보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좀 지켜보시고요. 자, 만약에 아래로 좀 밀린다라면 여기 전저점 찍은 날 있죠. 그게 6만 원을 살짝 이탈한 가격이었었는데요. 이 자리는 또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만약에 비중이 더 높았다라면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자, 요게 그냥 여기서 지지받고 튀어 올라오면요. 아마 이거 돌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손해보지 않고 이익 보고 얼마든지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좀 20선을 이탈을 내서 좀 아래로 하락하게 된다라면 6만 원 근처 정도요. 그쯤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선택지는 더 넓어지죠. 평균 단가가 훨씬 밑으로 내려가게 될 테니까 그때는 뭐 정고점 근처에서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 들고 가는 전략도 가능할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6만 원 근처에서는 5% 보유하고 계시니까 5% 정도 추가 매수, 그리고 요게 그냥 바로 좀 움직여서 정고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여기 한 8만 원대 중반 정도 그쯤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랭킹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이어서 SK하이닉스 1, 2위에 나란히 랭크되어 있는데요. AI용 수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 오늘 처음으로 20만 전자까지 터치를 했고요. SK하이닉스도 10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100만 3천 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에도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 속에서 오늘 셀 3사 중에서도 눈에 띄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7.41% 급등합니다. 대원전선도 MLCC 가격 인상 기대감 속에서 오늘도 급등합니다. 현재 21% 급등하며 6,5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현대차는 약보합세에 머물고 있네요. 이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재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나란히 20만 전자, 100만 닉스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차트 흐름을 살펴보시면 단기간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를 강하게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되는 건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야죠. 야, 이 삼성전자를 제가 작년 12월 달에 거인의 시선에서 삼성전자 이거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물론 야인시대에서 추천을 해드릴 때는 작년에 5만 원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10만 원 근처에서 막 좀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 나왔었죠. 그때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 벌써 20만 원이네요. 5만 원대 매수했으면 4배, 10만 원대 매수했어도 따블은 되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2주에 한 번씩 시황을 올려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 토마토 홈페이지 투자 전략 시간에 보면 거기 보시면 요게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뭐 일단 뭐 시장 뭐 관세가 어떻고 이런 얘기도 쭉 하고, 한 주는 제가 올려드리고 한 주는 금산 전문가님이 올려주시고, 그래서 격주로 올려드리는데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전에는 뭐 시장에 대한 얘기, 짧은 얘기니까 짧은 시장에 대한 관점이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제가 적어드렸거든요. 뒷부분에.
지금 세상은 AI라는 우리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엄청난 변화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AI라는 거대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보다 최적화되어 있어 우리가 하기에 따라 세계 초 인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는 그러면서 그 위에는요. 그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세상에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거기에 적응하는 국가는 세계 인류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도태되면 후진국으로 뒤처집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양은 동양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서양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제는 AI라는 게 그런 부분을 결정 지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인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이유를 뭐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전 세계에서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극히 일부 국가 중 하나. AI 인프라에 해당되는 거죠. 선진국이 하지 못하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 보유국. 자, 요거는 피지컬 AI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국민 전체가 사용하는 자국의 포탈을 갖고 있는 국가. 자, 이런 국가 거의 없습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빠른 인터넷망을 갖고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 국가. 자, 그리고 AI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국산 AI 출시 상황이 오게 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보유국, 이렇게 5가지 이유를 좀 적어드렸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나라가 AI 쪽에서 잘 발전해서 인류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긴 좀 크게 적어놨죠. 저는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미래에 배팅합니다.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 자체 지금 뭐 6,000포인트 가까이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장 앞에서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장도 크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죠. 큰 사이클도 있고 작은 사이클도 있는데요. 큰 사이클, 거대한 큰 사이클,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고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장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뭐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만약에 출렁출렁거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빠져도 다른 종목이 더 빠질 겁니다. 즉 다른 종목들보다 빠져도 덜 빠질 거고요. 뭐 올라가면 더 주도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지금 뭐 우리나라 AI 뭐 자체 AI도 개발하는 중이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예요. 자, 물론 뭐 설비 투자 과잉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년 정도의 얘기니까, 지금 내년 정도의 얘기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가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이유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말 이거 정말 운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딱 같은 날에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 엄청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경신되고 있는데 아직도 끝나진 않은 것 같네요. 앞으로를 더 기대해보죠. 그렇습니다. 노무라증권에서는 상반기 내에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는데요. 네. 정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기세라면 현실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몇 달 전만 해도 코스피 6,000, 7,000 이런 분석이 나오면요.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좀 오바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6,000 다 됐죠? 이렇게 되니까
8천? 혹시 뭐 만? 뭐 이런 기대감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국장의 현실이 체감되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휴가 갔다가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또 시청자분이 남겨주셨는데 오늘 수지 맞은 날 맞지 않나요? 제가 돌아온 날. 그리고 오나의 여리님이 네. 수지에 저 내일 뉴욕 가는데 오. 뮤지컬 알라딘을 예매했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뉴욕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리님 네. 지금 또 뉴욕에도 폭설이 내려서 항공기가 많이 결항이 됐습니다. 못 올 뻔했죠. 네, 체크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선미님. 네. 8천도 가능할 듯요. 코스닥도 3천 가자. 그렇죠. 코스피가 8천 가고 이런다면 네. 코스닥이 3천 못 갈 리가 없죠. 같이 그렇죠. 부지런하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개인 수급이 코스닥으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예. 코스닥도 정말 이제 활성화 정책이 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시원하게 올라가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 정말 국내 증시의 강세를 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영재님의 세아제강 살펴볼게요. 네. 자, 세아제강의 매수 가격은요. 13만 4,727원입니다. 비중은 15%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주가와 큰 차이는 안 나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이시네요. 자, 세아제강 일단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크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약간 빠지고 있거든요. 세아제강의 그 미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아제강은 어떻습니까? 네, 철강주들 지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국회 법사위는 통과했고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 예정인데, 물론 이거는 자사주 소각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아제강은 자사주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뭘 규제하는 걸로 자사주 있는 거 소각해, 내지는 또 1차, 2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사들 주주 의무 의무를 집어넣어 이렇게 해서 주로 규제하는 거, 이런 쪽으로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는 저는 또 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은 계속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슬슬 규제하는 쪽이 아니라 뭔가 당근을 주는 그런 쪽으로 또 조금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대표적으로 정부가 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들이 그런 거죠. 주가 되게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 싼 회사들, 얘네들 왜 이러냐? 얘네들 좀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도록, 그런 쪽으로 만약에 조금 정책 방향이 나온다라면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아제강의 BPS가요. 작년 기준으로 40만 원 가까이, 2024년 기준으로 4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9만 3천 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많이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이익이 흑자가 났으니까요. 아마 지금은 40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PBR 기준으로 따지면 0.3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당도 꽤 많이 해요. 올해도 배당을 한 5,500원 정도 배당을 한다 그러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이 주가, 작년에 실적 부분들이 되게 안 좋으면서 좀 제대로 못 움직였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실적 부분들이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그 철강 쪽뿐만 아니라요. 그런 풍력 관련되는 해상 풍력이나 요런 쪽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2024년 11월 달에요.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달이죠. 이제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됐겠네요. 영국에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 공장을
저 착공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이건 22년도에 착공해서, 24년도 11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해상풍력 쪽이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막 좀 이렇게 등한시되다 보니까 주가가 못 움직이는데 요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향후에는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똥을 하나 탁 튀겨주면 마른 장작이 그렇잖아요. 스스로는 불을 못 붙이더라도 어떤 불똥이 탁 튀게 되면 확 타오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주가가 탄력 있는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뭐 지금 13만 4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뭐 이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바닥 따지는 국면이 나오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이 전저점을 깨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올라오고 있는 22평선에서 지지받을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상향 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신다라면 뭐 16만 원 이상 정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었죠. 세아제강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이렇게 철강주까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경상예하님이 ABL바이오 애타게 종목 진단 신청 남겨주고 계시고요. 이게 보니까요. 네. 비중이 75%여서 지금 간절하신 것 같은데 참고로 경상예하님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반복적으로 남겨주시면 오히려 종목 진단에서 배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꼭 기억해 주시죠. 다른 분들도 같이 남겨주셔야 되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만 신청을 해도 저희가 또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또 이해를 하신 모양이에요. 네. 자, 그리고 효건님 오셨고요. 별사탕 올리버님, 여리님 좋으시겠다. 여행은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또 뉴욕 여행에 아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해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네. 그 월스트리트에 네. 황소 있잖아요. 네네. 황소를 만져야 부자가 된다. 그렇죠. 터치하고 왔어요? 아니요. 왜요? 비가 와서 근처도 못 갔어요. 아쉬워요. 그렇죠.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리님 아무쪼록 여리님은 이 눈 꼭 소식에서 다녀오세요. 제외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름님께서 안녕하세요.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할 만한 섹터는 없을까요? 그래요. 오늘 진짜 신규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효건님은 저 이수페타시스 물렸다. 더 사야 될까요? 이제는 손절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문의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좀 한 발 먼저 고생을 한 다음에 어제 오늘 다시 또 상승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행투가이드님, 생견 전업투자자님 등등 많은 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성민님의 종목이고요. 지주사 GS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GS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이번 매수 가격이 73,000원에 10%.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이 좋은 흐름은 맞는데 높은 가격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딱 73,200원인데 설마 오늘 진입하셨나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라는 확신이 안 서고 있는 모양인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재필 전문가님, GS입니다. 지주사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을 물어보셨는데 가격을 좀 높게 들어가셔서 그런지 이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맞는 건가요? 네. 자,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주식을 싸게 사면요. 배짱이 생길 수 있어요. 싸게 사서 주가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가 되면 그때는 조금 뭐 왔다 갔다 흔들더라도 뭐 내가 산 가격은 저 밑인데 뭐 내가 이거 손해를 보겠어? 그러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근데 막 쫓아가서 매수를 하다 보면요. 자, 우리 시청자님 최소한 뭐 저 73,000원이시면요. 73,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자, 이날은 아니네요, 또. 뭐, 저가가 73,300원이니까. 자, 이날 아니면, 오늘 아니면 이날이에요. 그전에는 뭐, 주가가
사상 최고가니까 그전에는 가격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 이 투자를 할 때는 주식을 싸게 사려고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종목을 노리다가요. 그 종목이 노리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다른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거지 좋은 종목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이 GS 같은 경우는 22평선이 닿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그렇게 노려볼 수도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조금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고 그래서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빵 떠서 시작했죠. 빵 떠서 시작했다가 쭉 밀렸는데 그러면서 거래량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거래량도 꽤 좀 터졌죠. 51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고 밑에 보게 되면 기관이 7만 8천 주 정도 매도했고요. 그다음 외국인도 마찬가지 8만 4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이 음선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들은 빵 떠서 시작하니까 아이고 땡큐 하고 매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G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PBR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쌉니다. 지금 이것도 재작년 기준으로 한 14만 8천 원 정도 되거든요. 주당 순자산이 24년도 기준으로. 근데 25년도에도 돈을 꽤 많이 벌었으니까요. 이거보다 주당 순자산은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적어도 한 16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 대비해서는 주식 자체는 싼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 보시고요. 왔다 갔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못 버틸 수만 있다라면 장기 투자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랭킹 5인데요. 이 5가지 종목들 모두 다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죠. 에코프로가 지난달에 2배쯤 올렸고 나머지는 최근에 몇 배씩 주가를 올려낸 종목들입니다. 일단 랭킹 1위 우리기술입니다. 원전 관련주죠. 올해 들어서만 주가를 4배가량 올렸는데 오늘 크게 올리진 않지만 또 신고가 기록이 나온 겁니다. 17,000원 위에서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체인 CIS 최근에 주가를 2배 정도 올려놓고 잠깐 쉬어갔는데요. 오늘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8%를 올리고 15,000원을 넘깁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이죠. 15% 올리면서 2만 원대 위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흥부석유도 최근에 유가 관련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크게 올리진 않지만 여기도 신고가 기록이 됐습니다. 21,9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위에 4개 종목들이 모두 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인데요. 이 중에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 CIS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CIS 오늘 급등 중인 모습인데 자, 전문가님 사실 숨 고르는 기간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작은 종목이긴 한데 CIS 앞으로 또 얼만큼 더 뻗어갈 수 있을까요? 네. 자, 제가 2차전지 얘기할 때마다 좀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2차전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 과거에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다. 전기차는 2차전지지.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모든 자동차가 2차전지로 바뀔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고 또 그게 또 거품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또 몇 년간 이렇게 겪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단계 더 나가서 보면요. 2차 전지의 미래는 뭘까요? 2차 전지의 미래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 부품 쪽, 소부장 쪽 요런 쪽은 잘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삼성 SDI 한 종목을 콕 찍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셀 업체들 LG 엔솔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은 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유독 삼성 SDI만 지금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겁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CIS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전극이 상당히 좀 중요성이 높은 그런 쪽인데, 그런 부품인데요. 자, 이 전극 장비, 그러니까 이 전극 장비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높아져 가는 거죠. 자, CIS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적자도 아니에요. 회사 자체도 계속 흑자 기반 유지하면서 상당히 좀 잘, 이렇게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재작년보다 작년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 좀 안 좋았던 부분들, 거의 작년에 다 적지 않았습니까? 소부장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흑자 내는 기업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CIS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 335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에서 지금 올해 투자가 될 거고, 내년에는 양산에 들어갈 거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하게 될 텐데요. 전고체 배터리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은 엄청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CIS 같은 경우도, 그 과정에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CIS 같은 경우는 오늘 17% 정도 급등을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거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지 보시게 되면 이때도요. 자, 이거 14% 고가는 14% 플러스입니다. 근데 그날 종가는 마이너스예요. 변동성 굉장히 크죠. 이런 변동성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CIS 같은 경우는 가는 방향은 좀 우상향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잔파도는 조금 무시하시고 좀 들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전고체, 그중에서도 가장 상승률이 높은 CIS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CIS까지 이재필 전문가님의 의견 잘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또 가볼게요. 네. 어떤 분들이 또 와주셨나요? 행투가이드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야옹이 날다님도 오셨고요. 예. 보고 싶었어요, 수징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랭킹쇼가 네.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들 두 팔 벌려서 수지의 거를 반겨주시니까 오고 싶죠. 자, 그리고 제리님 감사 인사 전해주셨어요. 아하. 오나열이님, 이재필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투님께서 수지의 거 미국에서 많이 걸어 다녔냐고 얼굴이 얇아졌대요. 아, 제가 정말 많이 먹었는데 네. 하루에 거의 2만 보 가까이 걸었거든요. 아니 그 택시비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네, 택시비도 그런데 네. 일단 많이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많이 걸어서 제가 한번 몸무게가 쪘을까 네. 빠졌을까 했더니 그대로더라고요. 아, 그래요? 와, 그 언뜻 보니까 진짜 많이 먹는 것 같던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예. 어쨌든 뭐 많이 걷고 운동도 하면서 많이 먹으니까 건강은 더 챙겨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정효건님 이런 가운데 오, 신성 신성 ST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횡보만 한다고 이게 좀 아쉽다는 의견이네요. 네. 자, 그리고 카야마님 이상하다. 미국 음식이 칼로리가 그렇게 높은데 칼로리가 아주 높아도 많이 걸으면 네. 운동이 또 되니까요. 너무 걸어서 네. 엉덩이랑 골반뼈가 아프더라고요. 네. 한 10만 보 건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많이 걸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자, 곰님도 맨해튼은 걷는 곳이죠 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함께할 전문가를 슬슬 연결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종목 진단 요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화 참여가 가능하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하고요.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유독 좀 많이 들어오던데요. 네. 이 종목을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애플트리님은 LG전자에 대해서 종목 진단 신청 남겨주셨고요. 예. WHJ님은 엑시콘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네요. 오늘 또 강한 모습 네.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나미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별사탕 올리버님께서는 여행 다녀오면 기본적으로 1kg, 2kg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여행 가서 조금만 먹어도요. 1kg 찌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죠. 네. 그런데도 안 쪄왔으니까 수젠코가 많이 걸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은 예. 저 키가 어떻게 되느냐. 네. 제가 키가 좀 크죠. 많이 크죠. 자, 신상에 대한 얘기는 다음으로 넘기겠고요. 네. 별사탕 올리버님, 돈 벌어 여행은 비즈니스로 가야 덜 힘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부지런히 벌어서 비즈니스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G2파워입니다. 뒷번호 9363번님의 매수가는 11,2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G2파워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지. 김영일 전문가님, G2파워는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G2파워 같은 경우에 어제 진입을 하셨고, 이제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있죠. 자, 결론적으로는 일단 슬슬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 쪽이 2월 달에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 지상에서의 전력 수요를 이 지상에서는 충당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로 진출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말뜻은 결국에는 이 전력 인프라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 나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의 전력 수요를 또 가장 강력하게 충당을 시킬 수 있는 산업군이 바로 원전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원전이 2월 달에 워낙에 강력하게 움직여줬습니다. 그러면서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실적 성장을 어느 정도는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5년 작년에 한수원과 체결을 한 이제 또 이 신한울 3, 4호기 배전반 공급 계약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올해부터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었던 이 원전의 순환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이제 우리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성파워텍 이러한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G2파워는 한 3등에서 4등 정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워낙에 지금 원전이 강력했기 때문에 G2파워가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선발대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왔고 워낙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움직임은 차익 실현의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 주시는 거, 완전하게 저가에 담으신 게 아니고 이미 신고가 영역에서 이제 불타기, 따라타기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슬슬 염두를 하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죠. G2파워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차익 실현하고 나서 또 다른 종목에서 수익까지 또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좀 살펴보니까요. 오늘 LG그룹주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똘리님이 또다시 LG전자에 대해서 문의글 남겨주셨고요. 네. 눈이부시개님은 LGCNS 현 시점에서 매수 가능할지 문의 남겨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곰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주변부에 관심이 많으시죠? 주구나 사나 지금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지금 반도체 투탑만 해도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긴 접근 못 하겠고 네. 아직 못 오른 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다 보면 계속 소외되는 쪽만 따라다닐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부터 이수페타시스, 그래요. 2차전지와 반도체 종목은 오늘도 많이 쏟아집니다. 밑에도 보니까 YC와 포스홀딩스가 또 올라와 있네요. 또 GS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SK 초록설님은 3년 동안 보유를 우와. 하셨다고 해요.
고생이 끝났다고요? 그렇죠. 네. SK도 지금 신고가 아마 최고가 기록이 나오고 있겠죠? 네. 자, 아주 비중도 많으신데 이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성민님의 GS는요, 저희가 아까 봐드렸습니다. 네. GS 조금 더 뒤로 가게 하셔서 그 내용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튜브로 현창리님, 이현창님의 종목인데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로봇주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숨을 고르는 모습.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현대무벡스 같은 종목도 급등이 나오고 다시 가나 싶은 모양새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에 집중하신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두산 로보틱스 지금 매수해보는 거 적기일까요? 일단은 지금부터 로봇주들은 사실 뭐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대무벡스가 오늘 한 16% 정도 상승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오늘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주들이 그동안에 워낙에 이제 많이 쉬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기술주들이 2월 달에는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근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력 인프라에서 새로운 기술주로 어느 정도는 수급이 넘어갈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이 이제 그러한 이 수급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올해는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 두산마켓과의 협업이 또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러면서 이러한 이 전략적 협업이 올해부터 매출로 좀 이어질 예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로봇주들이 상승이 나올 때 또 어느 정도는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가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는 조금 더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로봇주 대장은 현대무벡스고요. 그에 뒤이어서 뭐 TXR 로보틱스라든지 뭐 로셀, SBB테크 등등 해가지고 지금 로봇주들이 아직까지는 대장이 완벽하게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는 잡아갈 만한 시기가 되는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다 같이 바닥을 잡는 그림이 나오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이 같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로봇주가 이번에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이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종목이 많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대장주 컨택 잘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섹터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현대무벡스, 그 다음에 뭐 휴림 로봇 정도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로봇주 반등 나오니까 지금 대장주들 가는 와중에 같이 바닥 잡아주는 수준 정도로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봇주를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는 날로 보고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고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는 물론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 주가가 대장으로 움직일 만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확실하게 이 로봇주에서 대장이 나타날 때 그 대장주를 노리는 것이 조금 더 수익에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화요일 증시 기상도입니다. 오늘은 증권가에서 전 섹터에 대해 맑은 하늘을 예상했는데요. 산업재와 경기소비재, IT 섹터에는 각각 9개, 8개, 7개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맑은 날씨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금융 섹터에 대해서는 상향 리포트가 무려 13개 나오면서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뜨거운 종목이 더 있죠. 바로 삼성 SDI입니다. 증권가에서 다량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NH투자증권은 삼성 SDI가 올해 안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라인 집행 투자를 하면서 2027년 하반기에는 양산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가치도 재평가될 것이라고 보면서 목표가는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현대해상에 대해서 목표가 4만 8천 원까지 올려 잡았는데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요인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본 개선으로 인해서 올해는 실적과 배당의 여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KB증권은 대한조선에 대해서 목표가 11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했다면서 재무구조까지 개선되며 올해는 높은 단가의 신규 수주 모멘텀까지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 중에서는 삼성 SDI에 대해서 김영일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 속에서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는데요. 셀 3사 중에서도 눈에 띄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김영일 전문가님의 삼성 SDI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의 상승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전력 인프라가 지금 2월 달에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과 우주항공부터 시작을 했었던 전력 인프라 순환매가 원전으로 이어졌고, 원전에서 변압기로 이어졌고, 변압기에서 전선, 그리고 지금은 2차 전지까지 흐름이 넘어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2차 전지의 현재 상승은 순환매의 한 축이지 무언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뭐 앞으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쭉 주도를 한다. 요거를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삼성 SDI가 올해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흑자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삼성 SDI가 GM과 학자법인 공장이 올해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GM의 전기차에 이런 이제 뭐 원통형 배터리, 뭐 각형 배터리가 탑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이 이 북미 공급망이 완전하게 안착을 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요소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올해 하반기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 준비 단계로 들어갈 거고요. 2026년 올해 말부터는 이 BMW 차량에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서 실제로 주행 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앞두고서 올해는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ESS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ESS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S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 견조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게 되면서 삼성 SDI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주가 업사이드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2월 달에 주도주는 명확하게 전력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뭐 원전이나 전선, 뭐 그다음에 태양광 이러한 쪽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바통을 받아준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오늘 또 41만 7천 원 신고가 돌파 트라이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흐름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이 42만 원 구간에 꽤나 이제 매물대가 두텁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 나와주면 40만 원 중반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노려보고서 홀딩을 해보자라는 의견 같이 드려보도록 하고, 신규 접근은 여기에서 한 차례 정도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입니다. 오늘도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시려면 살짝 눌려갈 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민님이 삼성 SDI 비중이 조금 작아서 네. 오늘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때마침 남겨주셨네요. 네, 타이밍 딱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경상애한님, 로봇주 대장은 무조건 무지개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무지개 이모티콘을 3개나 대장은 받쳐줘야 해요 하면서, 그래요. 대장이 힘을 잃지 않아야 다른 종목들도 같이 잘 뻗어갈 수 있죠. 오늘 신규 매수문이 정말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딸기맛 토마님은 하나솔루션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위에 또 하리보 균이님은 예. 에코프로 오늘 눌리는 것 같은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남기셨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잘 가던 종목들이 눌려갈 때 이 눌리는 폭이 별로 안 깊어요. 네. 그리고 기간도
별로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 투자자분들은 이 타이밍이 맞나 하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신규 매수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고민 충분히 하시길 바라고요. 후리지안 님도 오늘 나머지 시간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네. 자, 그리고 곰님 구수합니다. 받쳐줘야 해요.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역시 네. 현지인의 그 느낌인가요? 네이티브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미안해요님. 저도 이거 진짜 삼성전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삼성전기도 한 10만 원 초반일 때가 아직도 엊그제 같은데요. 40만 원 초기를 넘겼죠. 엄청난 상승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별사탕 올리버님. 요즘 장은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라타기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이 얘기 정말 공감 많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다음 종목, 이 종목 가보죠. 이거 진짜 어제 오늘 난리 났죠? 네. 사막 콘덴서 좀 보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이제 MLCC가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그러니까요. 있죠. 사막 콘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네. 오늘도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승인데요. 일단 해피님의 매수 가격은 54,500원 10%입니다.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합니다. 현재는 6만 원 조금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뒷번호 5432님께서 42,000원에 담고 계시네요. 5% 비중입니다. 수익이 이제 어느새 꽤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사마콘덴서 이 급등 시세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사실 요즘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도저히 멈출 기미가 잘 안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사마콘덴서가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라갔지만 여기서 더 뻗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차익 실현을 슬슬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움직임이 윗꼬리를 꽤나 강력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MLCC에 대해서도 반도체가 상승이 나왔던 거하고 거의 같은 그림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승이 나왔었던 것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공급 부족,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쭉쭉쭉 이어졌었고, MLCC도 마찬가지로 지금 쇼티지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치솟아 오르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용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면서 지금 판가가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글로벌 1위 기업 이 무라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기하고 사마컨덴서가 그대로 같이 수혜를 받는 거죠. 결국에는 이 MLCC에 대해서 가장 또 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두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마콘덴스와 삼성전기가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이 기존의 가전용 MLCC를 주로 다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AI 서버용 이 고용량 MLCC로 빠르게 제품들을 전환을 하면서 지금 이 산업용 MLCC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어느 정도는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6년 예상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모컨덴서가 알고 계시겠지만 애초에 이제 실적 자체가 무언가 드라마틱하게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워낙에 이제 MLCC 쪽으로 유명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 이 실적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다라고는 저는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결국에는 MLCC에 대한 이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삼성전기가 수혜받으면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서 사마콘덴서도 같이 상승이 나오는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마콘덴서에 대해서 접근하신 단가가 지금 꽤나 높으시잖아요. 결국에는 또 약간의 따라타기성으로 이제 또 이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의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 윗꼬리를 그리면서 차익 실현으로는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이 정리를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대장주의 삼성전기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죽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사마콘덴서 자체는 저는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지켜본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56,000원이 딱 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오늘의 56,000원을 이탈 라인으로 설정을 하셔서 어느 정도 오늘의 움직임이 차익 실현으로 해석이 되니까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콘대에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씩 차익 실현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이렇게 사마콘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네.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후리지아 님도 오늘 예. 삼성전기 담으셨다. 삼성전기 기존에 이미 좀 보유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거기서 더 추가적인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갈 때까지 갑니다. 워낙 평단이 낮고 팔고 얼마 남지 않았네요라고. 그래요. 이래서 매수를 할 때는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낮은 위치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네. 확실히 낮은 위치에서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죠. 더 용기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08님은 4월, 5월 조정 나면 그때 푹 사기라고 또 남기셨고요. 그래요. 지금은 확실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한 번쯤 조정이 나올 거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요즘에 너무 좋은 그 방향이 보이니까 조정이 나와도 아주 뭐 급락까지 나올 일이 네.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참 그 언제 매수를 또 할까 이런 고민이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별사탕 올리버님도 네, 갈 때까지 간다. 두둑한 배짱 예. 남기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두둑한 배짱을 챙기시면서 오, 실제로 네. 수익까지 확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을 더 챙겨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요, 반도체로 한번 가볼게요. 뒷번호 7201님께서 전화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의 매수 가격은요, 43,800원. 그리고 5% 비중입니다. 테크윙이 얼마 전에도 아직도 기억나요. 저기 보면 쭉 네. 미끄러진 최근의 구간 있잖아요. 네. 저기서 랭킹쇼에 진단 요청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테크윙 왜 이러냐, 이거 회사 망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막 나왔었는데 그 뒤로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빠진 만큼 회복을 하더니 그 뒤로는 계속 횡보거든요. 이 반도체 투톱은 계속 올라가고 테크윙은 뭐 이렇다 할 반응 없이 계속 횡보고, 그러면 여기서 끝난 종목인 건지 아니면 상승을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건지 참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테크윙 일단 오늘은 좀 올라가거든요.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이 요새는 주가 움직임이 크게 안 나타납니다. 앞으로 뭐 잘 가질 수 있는 종목인지 좀 봐주시죠. 네, 일단은 또 오늘 반도체 잘 가는데 테크윙은 또 이제 안 가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또 불만스러우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HBM 장비를 다루고 있고 올해 큐브 프로버라고 하는 또 이제 새로운 HBM 전용 장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작년에 이제 데모 라인 공급을 마쳤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이 글로벌 IDM 3사, 뭐 삼성, 뭐 스캐닉스, 마이크론 다 고객사로 두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퀀텀 점프를 좀 노릴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4천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의 실적이면은 작년에 부진했었던 거를 완전하게 좀 털어내는 그러한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은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주가가 우상향으로 틀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린다 뿐이지 결국에는 기대감을 더 가져갈 만한 요소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차분하게 들고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관건이 이 매물 구간이 5만 원대에 조금 두터운 거거든요. 이 구간을 계속해서 최근에 소화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충분히 이 5만 원 중후반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 차분하게 들고 가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좀 조바심이 날 만한 종목의 흐름이었는데요. 이 내용 좀 참고 좀 해주시죠. 네, 테크윙 이야기 나왔습니다. 박재현님은 내 종목 중에 유일하게 네. 매수 폭락해서 아이고. 본전에 매도했는데 무한 반복하는 종목이다 라면서 네. 테크윙에 대한 경험담 남겨주셨어요. 이 얘기만 들으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눈길을 끄네요. 네. 내 종목 중 유일하게. 네, 라는 유일하게. 문제. 뭐 나머지는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박재현님, 남은 종목으로 테크윙이 지금 좀 지지부진해도 다른 종목 수익 즐기시고 다른 종목이 조금 쉬어갈 때 테크윙이 또 잘 가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야마 샌드님이 창호행이 20만 전자 100만 하이닉스 이야기하니까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슬쩍 봤거든요. 네. 확실히 또 에이. 삼성전자가 20만 원 밑으로 내려오고 네. 하이닉스가 100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긴 하네요. 아주 소폭 내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입국단 하겠습니다. 네.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만 살짝 알아볼게요. 재현님도 창호님 자아 비판하시라고. 비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종목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오늘 전화가 진짜 많이 왔네요. 네. 2940님께서 필에너지를 보내주셨습니다. 16,550원에 15%. 필에너지 종목 진단하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오랜만이죠. 얼마 전에 보면 바닥권에서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 뒤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이 자꾸만 조금씩 빠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필에너지 또 기대감도 그만큼 빠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강하게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16,000원 조금 미칩니다. 자, 전문가님, 필에너지입니다. 최근에 좀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항상 시장에서는 어디가 주도를 하고 있고 어느 종목이 대장으로 움직이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잖아요.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장비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주도해서 움직였었던 거는 전고체하고 그다음에 양극재 그리고 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체나 뭐 셀 뭐 이러한 쪽들이 대장으로 잘 가주면 따라가는 움직임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2차 전지에서 완전하게 뭐 주도를 하고서 움직인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에너지를 접근을 하신 건 약간은 아쉽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는 명확하게 대장으로 주도를 하고서 움직이는 쪽이 있는데 오늘은 셀 쪽이 되는 거고 전고체 쪽이 되는 건데 장비주를 접근을 하셨으니까 요거는 아쉬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접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대장 위주로 시장에서 주도를 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길게 보면 수익은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필에너지가 수주권들을 많이 받아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실적에 연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의 적자가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수주를 했었던 장비들이 올해부터 이제 고객사 라인에 설치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 매출 인식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아마 이 실적이 어느 정도는 이 올라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지금 시장님께서 이 2차 전지 쪽을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번에 뭐 삼성 SDI든 에코프로든 잘 가줬으니까 요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접근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은 이제 아쉬운 선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단기 방향성과 중기 방향성이 있겠죠.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000원 초중반대에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17,000원, 2차 목표가는 18,000원 단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15,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정리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 길게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어느 정도는 실적이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도 무방하지만 현재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오는 건 전고체 그리고 셀 쪽, 계속해서 이 ESS 쪽, 이쪽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대장은 아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저라면은 필에너지는 적당한 곳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조금 더 시장에서 주도를 해서 움직이는 쪽에 접근을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에너지까지 종목 진단해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필에너지 이야기하는 사이에 갑자기 창호 앵커님 너무 꿈 해몽을 잘하신다 라면서 점집 차려라 이 기세면. 제가 왜냐면 네. 아무리 놀려도 잘 받거든요. 뭐 데미지가 딱히 없거든요. 네. 자, 그리고 복종이님께서 창에 거기서 만약에 점 본다면 네. 나 유창호요.
하셈 하셨는데 왠지 누군가의 그 말투가 들리는 것 그렇죠.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안녕하세요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님. 네. 수지 앵커 휴가 잘 다녀왔나고. 아,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까야마센님 안 돼! 부정 탄다고. 네. 제가 이거 뭐지?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같네요. 그러니까요. 잠깐만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7일님의 얘기 대신 읽어주세요. 아, 저는 삼성 때문에 살만 나요. 네. 남기셨는데요. 아, 정말 삼성전자 오늘 20만 전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분은 말씀을 못하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잠깐 좀 조용히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 지수는 전혀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 고점권에서 잘 버티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부터 더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네, 코스닥도 조금 네. 밀리나 싶었지만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맨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그렇죠. 로봇주까지 계속 달려나가고 있네요. 오늘 정말 이 흐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도 계속 더 붙여서 가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 종목은요, 엑시콘입니다. 예. 유튜브 WHJ님의 매수가 17,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CXL 차세대 검사 장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엑시콘도 오늘장 급등하고 있네요. 엑시콘에 대해서 전망은 어떤지 김영일 전문가님, 엑시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추세 타주고 가는데 뭐 계속해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이 기술주의 중심을 잡아주는 건 반도체고 계속해서 쇼티지 현상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계속해서 좋은 성적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적자 흐름 끊어내고 이 흑자 전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또 대표적인 이 CXL 쪽의 주자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 신제품 CLT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CXL 시장이 초기 단계가 지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 크기를 키워나가는, 캐파를 키워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CXL 3.0 규격이 새롭게 또 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성능 SSD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죠. 최근에 또 뭐 컴퓨터 사거나 하면은 SSD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또 SSD 테스터 쪽은 엑시콘이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실적 성장에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가져갈 것 같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HBM4 테스트 장비도 같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엑시콘은 올해의 성장은 분명하게 예견이 되어 있죠. 다만 뭐 분명하게 최근에 주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어느 정도는 한 것일 텐데 지금은 워낙에 뭐 반도체 쪽이 시장의 중심을 잡고서 쭉쭉쭉 이어나가지고 있으니까 5일선 현재 이 추세를 깨지 않는 한 계속해서 들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주면서 이 고가 돌파 릴레이가 나오고 있어서 이 5일선을 깨지 않는 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세 흐름은 나와줄 것 같습니다. 이 5일선을 수익 이 확정 라인으로 지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이 추세가 타고 가는 한 홀딩 유지하자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콘까지 봐드렸는데요. 확실히 요즘에 흐름 탄 종목은 차트가 그냥 이렇게 정말 갑니다. 롤러코스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소외된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이 흐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바닥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 저희 종목 진단한 종목 중에 최근에 흐름 탄 종목들은 그냥 수직 상승입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이대로 조금 더 수익을 챙겨보시죠. 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간 또 많이 힘들게 했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죠. 네. 프리지아 님도 SK이노베이션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SK 오늘 품고 있죠. 참 이노베이션이 주가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은 보니까 연속적인 상승,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신고가 돌파하고 지금까지의 서름을 다 갚아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원님도 지금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두분 앵커님. 여기 대구는요, 하얀 눈이 내려요. 산불도 잡고 가는 마지막 겨울, 경치도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수익도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리얼님은. 뭔데요? SK 이노베이션. 대신, 네. 후리지아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복종희님은 여긴 수지 상승. 수지 상승, 수직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지 상승, 수직 상승, 뭐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이 농담도 중요하지만 종목 진단할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일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전화로 주셨네요. 예, 뒷번호 9169님의 태성입니다. 태성, 매수 가격은 72,700원이고요. 비중이 꽤 많습니다. 30%를 들고 있는 태성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7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모습이죠. 오늘 같은 장에서 사실 조금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태성은 3% 빠지고 있거든요. 태성의 경우는 사실 그동안 올라왔던 폭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점 찍고 조금 숨 고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꺾이는 건지 아니면 잠깐 이렇게 말 그대로 숨을 고르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태성에 대해서도 좀 봐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태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정리를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태성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뭐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이 고부가 기판, FPGA 기판과 HBM용 이 설비에 대한 패키징 설비에 대한 또 이 증설이 이어지게 되면서 태성의 주력 장비가 또 식식 설비 장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매출 확대감이 추가적으로 올라왔죠. 거기에 더해서 유리기판 장비의 상용화, 올해부터 해서 유리기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준비에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태성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이 유리기판에 대한 이 장비, 이 상용화 기대감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최근에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고, 그러면서 올해에도 뭐 추가적으로 이 유리기판과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 차세대 복합 동박 장비, 이러한 부분들을 또 캐파를 늘려나가면서 성장에 대한 이 모멘텀은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 앞서서도 이제 또 이야기를 주셨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저가에서 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태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이야기 드렸었던 좋은 부분들이 다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된 거죠. 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최근에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오는 겁니다.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온 위치가 지금 딱 이 7만 원대 이 구간에 나온 거거든요. 이 7만 원 구간에서 약간 최근에 또 이제 바닥을 잡아주니까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고가에서 너무 높은 위치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반등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확신을 하기에는 약간은 어려운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높은 위치에서 접근을 하셨고, 지금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지지 구간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명확하게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가가 약 67,000원대로 지금 보여지는데 67,000원대를 이탈을 하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또 열려있는 폭이 꽤나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7,000원대 이탈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포모가 올 수가 있거든요. 올라가는 거 계속해서 좀 따라타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계속해서 쭉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확실하게 저가 잡았을 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가 이탈 라인은 67,000원대로 잡아 놓으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7만 원대면은 많이 높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으로 전환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 마찬가지로 고려해 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성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죠.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꼼꼼하게 봐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랭킹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코스피 코스닥 힘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대성 종목 진단을 하면서 네. 포모 이야기 했잖아요. 네, 복종이님의 댓글이죠. 소외되는 현상 이 얘기인데 포모도 오고 이모도 오고 고모도 숙모까지 온대요. 아, 네. 모든 모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너무 터지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농담이 끝까지 나오는 우리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맞아요. 남은 시간 동안에 현명하게 잘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더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랭킹쇼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